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유로파 좀 미리 좀 분석 좀 하려고 왔는데요. 자, 이 유로파도 챔피언스 리그랑 비슷합니다. 이번에 36개 팀이 참여를 하고 풀리그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조별리그가 아니죠. 풀리그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팀당 8개 경기를 하는데 지금 7라운드까지 하고 내일이 최종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전에 이런 순위 싸움 같은 것들, 동기부여라든지 각 팀이 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에 좀 써먹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거기는 챔피언스 리그는 그래도 얘네들이 뭐 리그에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팀들이 많은 반면에 유로파는 이제 좀 잡리그도 많고 해가지고 여기는 더구나 아직까지 리그가 재개되지 않은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보니까 챔스는 그런 팀들은 다 베스트 라인업을 내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임하는데 유로파는 스쿼드 운영적인 부분은 사실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챔스보다는 유로파는 사실 좀 가볍게 임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 점들은 봐주시고 오늘 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경기 아약스 대 이제 갈라타사라의 경기인데 사실 뭐 둘 다 못 믿습니다. 아약스는 얘네들 잘 나가다가 이제 유로파에서는 소시지랑 라치오한테 졌고 심지어 직전 이제 핀란드 리가스 원정 가서도 졌거든요. 3연패로 지금 승점 상황으로는 10점 16등에 처박혔고 갈라타사라이는 승점 13점입니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가 9위라 가지고 이긴다면은 직행도 노려봄직은 해요. 근데 아약스도 이거를 져버리면은 홈 어드밴티지를 잃을 기회여가지고 둘 다 동기부여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그 압도적인 홈에서도 막 디나모 키예프랑 비기고 그 전에 뭐 이제 말메, 알크마르 원정도 비겨가지고 둘 다 이제 최근 유로파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셈이거든요. 근데 뭐 아약스는 3연패, 갈라타사라이는 뭐 3무니까 사실은 갈라타사라이를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싶긴 한데 직전 경기 뭐 꼴찌 디나모 키예프한테도 그 홈에서 제가 얘네들이 뭐 홈에서는 엄청 기록이 좋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원정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어딜 보든 간에 확실한 건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무승부 정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안간히만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빌바오 대 풀젠. 자, 빌바오는 지금 승점 16으로 3등입니다. 그리고 직전 베식타스 원정을 로테를 많이 돌리고 졌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리그에서도 지금 4등에 위치를 해있고 챔스권에 유지 중인지라 리그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어쨌든 빌바오는 이 경기는 비기기만 하면은 직행 확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풀젠도 승점 12점 11등이라 가지고 뭐 직행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아. 그래서 풀젠이 만약에 직행을 원한다면은 빌바오 상대로 엄청나게 밀어붙여가지고 승리를 꼭 거둬야 되는데 이거는 홈 빌바오면은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얘네는 풀젠은 좀 위쪽 팀들이 부러져줘야지 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 빌바오 원정이 너무 고된 곳이에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저는 뭐 고배당 노리는 거 아니면은 배팅하기 좋은 경기도 아니고 그냥 언더 생각만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고배당 간다면은 사실 뭐 무승부?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거보단 빌바오의 일방승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해요. 저는 배당상으로는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맛은 많이 없습니다. 자, 디나모 키예프랑 리가스 얘네는 그래도 전패는 면했습니다. 원래는 독보적인 꼴찌였었는데 그래도 비겼어요. 그래서 전패는 면했고 그 어렵다는 갈라타사라의 원정을 3대3으로 득점도 많이 하고 비겨가지고 이번 대회 1득점 15실점이었던 수모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리가스도 얘네들도 탈락이 확정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키예프가 뭐 홈은 아닙니다. 또 함부르크 중립구장에서 하니까 그냥 키예프가 1승을 기록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타이밍 같기도 해. 왜냐면은 둘 다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 지금 리그가 재개가 안 돼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에 몰빵할 것 같거든. 그래서 뭐 근거는 많지 않지만은 리가스도 심지어 직전 경기 때 아약스를 홈에서 잡아내는 그런 파란을 보였었는데 얘네들도 원정은 전패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키예프의 첫승 가능성을 약간은 보긴 하는데 이것도 뭐 큰 근거는 없어요. 이거 뭐 버려도 되는 경기고. 그다음에 뭐 미드윌란이랑 이제 페네르바체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미드윌란이 이제 승점 10점 19등이고 페네르바체 9점으로 23등이에요. 이제 무리뉴의 페네르바체가 탈락 위기에도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리그에서는 얘네 굉장히 잘하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페네르바체가 터키 리그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갈라타사라의 뒷공문이 조금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리그는 조금 하지만은 유로파는 전혀 이제 뭐 경쟁력이 없었다 뭐 그런 건데 페네르바체는 탈락 위기에 있고 마지막 경기도 원정이잖아요. 심지어 얘네 뒤를 이제 쫓는 게 포르투입니다. 포르투가 너무 망해가지고 챔스는커녕 유로파에서도 탈락 위기에 있는데 얘네는 자칫하면 따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저는 이번에 유로파 대회에서 얘네 둘의 경기는 많이는 안 봐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트벤테 대 베시타스인데 트벤테가 승점 7점 26등 그리고 베시타스가 승점 9점으로 24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플레이오프 막차 경쟁입니다. 베시타스가 지금 플레이오프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트벤테는 이거를 무조건 잡던지 해야지 그래야지 자리를 바꾸는 셈이잖아요. 순위상으로 포르투가 마카비 하이파를 다음 경기 때 잡아버리면은 그러면 트벤테를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도 얘네들은 24등 안에 못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트벤트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거로 보이긴 한다. 뭐 그런 경기인데 일단 이번 대회 내내 트벤트는 잘 안 지는 팀이었었고 무승부가 4번이나 있어가지고 무승부 각도 잴만도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무승부가 떠버리면은 베시타스도 얘네들도 이제 포르투한테 따일 수가 있거든. 물론 이건 전부 다 포르투가 승리한다고 염두에 두는 거긴 하지만은 무승부는 서로 마냥 편하지 않아. 득될 게 없어요, 둘 다. 전력상 이거는 뭐 어디가 앞선다고 보기도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무승부 보는 셈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테아와 부크레슈티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둘 다 위태위태하게 직행권에 있습니다. 둘 다 순위상으로는 8등이나 이렇게 4등에 있는데 글쎄 맨유도 15점이어가지고 얘네들 만약에 승점을 못 얻으면은 뒤쪽 팀들이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자빠지면은 갈라타사라이나 보데 9등 10등에 있는 애들이 받아먹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메뉴가 좀 더 좋은 팀이고 여러 면에서 앞서지만은 루마니아 원정도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는 메뉴가 얘네들도 여전히 동기부여는 있기 때문에 메뉴를 보면 편할 것 같긴 한데 글쎄 저는 메뉴를 본다고 해도 막 대승 가능성까지는 잘 안 보이네요. 슈테아와 불카레슈티에 이건 좀 글쎄 뭐 저력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나든 갈 거면 이것도 고배당 햄무라든지 메뉴 햄무를 우선시하고 무승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뭐 그냥 그 정도? 메뉴 햄무를 우선시하겠습니다. 무승부도 조금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메뉴의 대승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페렌치바로시 대 알크마르는 얘네들도 간단간하게 플레이오프 최하위권에 있거든요. 순위상으로 페렌치바로시가 여기 있고 그리고 알크마르는 14등에 있거든요. 승점 9점 팀 지금 보면 승점 9점 팀이 4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베식타스, 페네르바체 전부 다 아래쪽에 도전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크마르는 어쨌든 간에 플레이오프는 갈 것 같아요. 근데 페렌치바로시는 플레이오프를 못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한 쪽은 홈팀인 페렌치바로시인데 뭐 얘네들 능력으로 나는 알크마르를 어떻게 해볼 것까지는 모르겠어. 작년에는 이제 뭐 얘네들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페렌치바로시가 피오렌티나라도 잘 싸우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올 시즌에는 리그도 약간 아쉬운 면이 있고 유로파도 잘 치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프랑크푸르트나 PAOK한테 뭐 서열전이 당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인지라 저는 뭐 딱히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홈에서는 나름대로 잘 싸우게 보이기는 하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알크마르를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알크마르가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요. 유로파에서는 요즘에 로마 상대로도 홈에서 이기고 막 이러고 있어갖고 아무래도 알크마르도 아직까지는 뭐 다음 라운드를 조금 더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홈 어드밴티지도 유지를 해야 되고 알크마르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루도고레츠는 이건 승점 14점으로 5등에 있어요, 리옹이. 그리고 루도고레츠는 탈락 확정입니다. 그래서 두 팀 다 마지막 경기에 큰 동기부여는 없고 무난하게 흐른다면 홈팀인 리옹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리고 루도고레츠는 얘네들이 아직까지 불가리아 리그가 재개가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홈에서 미드윌란한테도 졌거든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체급은 리옹이 많이 앞서요. 근데 제가 저번에 리옹을 분석할 때는 얘네들이 이제 그 잠재적으로 그 강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구단 그 자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부채가 엄청 늘어났어. 그래서 이런 뭐 선수를 판매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금료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을 많이 좀 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요즘에 리그에서도 이 모양입니다. 승리도 많이 없고 지는 경기도 많고 이래갖고 리옹이 막 믿음직스러운 시점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루도고레츠가 제가 맨날 불가리아 리그에서는 뭐 열 몇 시즌째 계속해서 우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팀이어도 얘네들 뭐 유로파나 유컨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체급차가 너무 많이 나고 리옹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순위상으로 리옹이 지금 5등에 있는데 얘네들도 승점 14점이라 가지고 혹시라도 만약에 뭐 무승부를 띄운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 쫓아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리옹이 이제 좀 그 득실 같은 건 괜찮긴 하지만은 그래서 안정권이라고는 봐야 되는데 져버린다면 또 몰라. 저는 이거는 뭐 리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카비 대 포르투. 마카비는 거의 뭐 탈락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승점상으로 마카비가 여기 29등에 있긴 해요. 그래서 승점 6점이야. 근데 이겨도 사실은 득실차 때문에 정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기더라도 마카비가 대승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르투는 승점 8점. 제가 아까 말했던 승점 9점 팀들을 쫓고 있다.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제 포르투는 득실도 여기 위에 있는 베식타시나 페네르바체, 페렌치바로시 얘네들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팀들이 떨어진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건 포르투예요.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포르투는 원래 챔스급 팀인데 지금 유로파로 자빠져가지고 되게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자력으로 플레이오프라도 가야지 가오가 살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뭐 감독도 교체를 하고 지금 뭐 되게 못하고 있는 시기긴 해. 저는 여러 차례 이제 포르투한테는 사무 오모르디온 같은 애들 말고는 팔만한 선수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여러모로 얘네들이 챔스가 못 간 것도 대단한데 유로파에서 탈락 위기인 점도 되게 놀라워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포르투는 유로파에서 최대한 좀 베스트 전력을 내보내고 있기도 하고 동기부여의 포르투를 또 생각해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는 요즘의 포르투의 상태로는 원정에서 글쎄 햄무도 좀 내밀어 보고는 싶은 것 같아. 이 경기도 또 이제 그 마카비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홈구장이 아니고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중립경기장이어가지고 마카비에 딱히 뭐 홈 이점도 없습니다. 포르투 쪽을 좀 보고 싶은 경기네요. 자, 그리고 니스 대 보데 경기. 자, 제가 지난번 라운드 때 니스가 이제 엘프스볼이 원정을 갔거든요. 근데 니스는 이미 유로파는 포기 상태야. 꼴찌거든요, 꼴찌. 35등이야, 35등. 얘네들은 유로파는 진작에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엘프스볼이 원정은 기후상으로도 굉장히 척박하다. 니스의 이런 지중해성 기후랑 그 스웨덴의 굉장히 추운 기후 이런 것들이라든지 잔디구장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컨디션 문제도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로 져버렸었죠. 그래서 이제 승점 2점으로 35등이고 명예 회복할 건덕지도 없어요. 이미 탈락이고 그나마 홈이라서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럴 바에는 니스도 나름대로 지금 리그는 꽤나 잘 치르고 있거든요. 4등에 위치를 해 있고 릴이 자빠져가지고 또 제끼기까지 했어. 그래서 4등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미 유로파에서 1승은 니스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저는 리그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데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승점 13점으로 지금 10등이거든요. 이거는 니스가 유로파를 버린 거를 받아 먹는다면은 보데 입장에서는 직행까지도 도전해볼만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거 제가 아까 이제 거기를 갈라타사라이랑 보데가 노리고 있다고 했는데 위쪽에 있는 승점 14점 팀들이 꽤나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 슈테아 부크레슈티는 얘네는 메뉴랑 하고 뭐 안데르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빠지면은 보데한테도 기회는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니스가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고 니스는 또 이제 주중에 툴루즈와의 경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로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니스가 벌인 대회를 늙음하게 주워 담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최대 이거는 보드의 뭐 일반승까지 생각해보고 프렘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보이긴 하네요.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코스 대 카라바흐인데 자 올림피아코스 지금 전적 한번 보면은 딱 봐도 지금 패배가 많이 없는데요. 쭉 보면요 대충 그렇게 살폈을 때 얘네들이 18경기 동안 무패 행진 중입니다. 11승 7무. 물론 무승부 비율이 높기는 하고 이번 대회도 특출나진 않았었지만은 승점 12점으로 12등 야무지게 플레이오프권은 먹고 있거든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고 카라바흐는 얘네들은 탈락 확정이에요. 카라바흐 여기 좀 아래쪽에 있는데 뒤에서 3등입니다. 얘네들은 원래부터 저는 홈파 말고는 뭐가 없다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 유로파에서는 뭐 그런 것도 못 보여줬었고 마지막 경기도 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딱히 올림피아코스의 결격 사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기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냥 올림피아코스가 좀 괜찮은 경기를 하지 않을지 홈에서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뭐 그리스 슈퍼리그가 뭐 개막하고 카라바흐도 얘네들 리그가 개막을 한지라 카라바흐도 사실 여기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 보여가지고 저는 뭐 올림피아코스 쪽으로 한번 마행까지 도전할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저스 대 위인용 생질로아즈인데 레인저스는 이번 대회 내내 경쟁력이 있었어요. 근데 좀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맨유한테 패한 것도 그렇고 상대가 조금 빡센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일정상으로는 뭐 마지막 경기도 이제 위니용이랑 하니까 둘 다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위니용이나 레인저스 모두 다 이제 좀 플레이오프권에 있거든요. 레인저스가 13등에 있고 위니용은 15등에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승점이에요. 11점으로.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딱히 뭐 플레이오프에서 아예 뭐 탈락할 가능성은 염려도 없고 그냥 지는 쪽은 원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홈팀인 레인저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고 얘네들은 그리고 레인저스는 지금 그 득실이 플러스 5잖아요. 만약에 승점 3점을 얻어가지고 14점을 얻는다. 그러면은 운 좋으면은 이런 득실상으로 나는 직행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체급이나 여러 면에서 레인저스가 나아 보인다 뭐 그런 거고 직행을 위해서는 득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마인까지 노려보고 싶은데 이것도 위니용이 사실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레인저스 사이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대 이제 PAOK. 자, 소시지는 막판에 좀 드랍이 심했어요. 유로파에서. 얘네들도 막 라치오 만나고 어려운 팀들 계속 만났거든. 그래서 오늘 만나는 PAOK보다도 순위가 아래에요. 또 이제 승점도 10점이라고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소시지가 생각보다 유로파를 잘 치르지 못했어. 승점 18점으로 PAOK나 소시지 둘 다 플레이오프 원정에서 치르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소시지가 그래도 이 경기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은 홈 어드밴티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얘네들도 최근에 3연패입니다. 3연패. 정말 안 좋아요. 전반기 막판에 비해서 후반기 출발이 정말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뒤집으려면은 소시지가 홈에서 좀 안전한 위치에 오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소시지는 리그에서도 9위에 자빠져 있고 유로파도
막 지금 원정 플레이오프에 있고 이래가지고 둘 다 이를 위기다. 좀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력 면에서는 소시지가 앞서고 홈이라서 그냥 이점이 있어 보이는 그냥 그런 정도의 경기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로마 대 프랑크푸르트. 자, 로마는 지금 아까 봤다시피 승점 9점 팀들의 일원입니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따라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득실이 약간 앞서가지고 그래도 조금 낮기는 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전체 2등이에요. 지금 승점 16점인데 얘네들도 근데 혹시라도 져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 득실이 좀 애매하거든요. 얘네랑 다 비슷하게 플러스 6, 플러스 5 이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가 다득점상으로 지금 전체 2위에 있는 거지 사실 약간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경기를 뭐 프랑크푸르트가 대패를 해버리면은 득실 때문에 막 플레이오프로 자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열심히는 할 것 같다. 뭐 그런 거고. 뭐 로마는 그나마 최종전이 홈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갖고 막 프랑크푸르트한테 엄청 앞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여러 차례 로마를 그 라니에리 감독이 오고 안정된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은 막상 경기를 보면은 로마가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선수단의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요즘에 로마가 그래도 뭐 영입도 그렇고 렌쉬 영입해갖고 우측면 강화한 것도 그렇고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어느 한쪽의 승부를 경기는 아닌 것 같아. 로마 역시 얘네들도 무승부 정도가 뜨면은 그래도 24위 안쪽에는 갈만 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도 얘네들도 그냥 무승부 뜨면은 직행은 가니까 서로 간에 무승부 정도면은 뭐 로마가 조금 아쉬움은 있어도 좀 용인을 할 만한 것 같아요. 무승부라든지 언더게임 그 정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더레이트 대 호펜하임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안더레이트가 요상하게 지금 오랫동안 벨기에 리그에서 별로 못했었는데 그래도 유로파에서는 지금 승점 14점으로 7위 직행권에 있습니다. 이미 리그는 뭐 우승 경쟁 가서 멀어진 지 오래고 요상하게 그냥 유로파에서만 순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펜하임도 얘네들도 지금 순위상으로 되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실상 진출이 좀 어려워요. 승점 6점이어가지고 호펜하임은 이 경기를 대승한다고 해도 위 팀들이 못 이겨야지 막차를 타는 거라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지금 호펜하임도 얘네들도 리그에서 순위가 지금 15등 딱 강등권 윗자락에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유로파에 힘쓸 여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조건으로는 안더레흐트가, 팀의 체급으로는 여러 면에서 호펜이 나은 게 보이지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석으로 풀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결과 나도 저는 받아들일만 하다 뭐 그런 경기여가지고 가고 싶지는 않네요. 슬라비아 프라랑 말면은 둘 다 탈락 확정입니다. 이거는 이런 경기는 분석 불가죠. 둘 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렇게 리그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아마 베스트로 임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건 분석 불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없고 체급도 잘 모르겠고. 브라가 대 라치오 경기인데 지금 이제 일단 라치오는 승점 19점으로 전체 1등입니다. 유로파 올 시즌에 제일 잘하고 있는 팀이 라치오예요. 현재까지는 이번 대회 독보적인 팀으로 보이고, 물론 브라가가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근데 승점 7점입니다. 승점 7점. 되게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27등에 처박혀 있기도 한데 라치오가 이번에 주중 경기에서 피오렌티나가 되게 별로였었는데 홈에서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도 많이 썼고 그날 좀 애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리그에서 순위 회복을 위해서도 이 경기에 나는 라치오가 굳이 힘을 쓸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라치오가 지금 간당간당하게 챔스권에 있는데 밑에 팀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뭐 3위 아탈란타랑은 거리가 조금 있고 1, 2, 3등까지는 좀 우승 경쟁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4등부터는 그냥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라치오가 이제는 우승 도전보다는 이걸 좀 지키는 입장이 있어야 되고, 글쎄 이미 전체 1위인데 뭐 진출은 확정이니까 라치오가 굳이 힘을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로테이션을 쓸 것 같아. 그리고 브라가는 반드시 라치오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를 받아먹고 홈에서 이겨서 승점 10점이라도 쌓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브라가가 좀 상위 라운드 진출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윗팀들이 뭐 자빠지는 거 받아 먹어야 되니까. 뭐 이거는 라치오가 얼마나 로테를 쓸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얘네들 라치오는 저는 전술도 좋고 스쿼드도 괜찮아가지고 마냥 막 브라가가 이기는 그림도 잘 안 그려져요. 이건 라치오의 로테 가능성을 살펴야 되고, 이번 대회 라치오의 포스로는 나는 안 질 것 같거든요. 마지막 경기도 뭐 얼마나 로테를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무승부나 프렌 정도도 보고는 싶어. 브라가의 저항이 거셀 거는 같은데 저는 무승부라든지 라치오가 프렌을 받았으면은 라치오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 대 엘프스볼인데 지금 토트넘도 사실 얘네들도 아래 팀들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뭐 직행권에 있긴 합니다. 승점 6등 정도로 승점 14점인데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 정도의 승점으로는 아래쪽에 있는 팀들 혹시라도 자빠지면 바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도 이거를 일단 이기기는 해야 돼.
이미 뭐 리그는 개 조졌고 그리고 구단 내부적으로는 이미 리그는 포기를 하고 유로파 우승에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홈에서 엘프스부리한테 토트넘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판더펜을 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직행을 굳히기 위한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토트넘이 아무리 리그에서 개짓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엘프스부리 이런 혹독한 그런 컨디션 때문에 원정팀들이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엘프스부리가 토트넘으로 런던 원정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리스크는 적어 보입니다. 토트넘 쪽으로 좋게 볼 만한 그런 경기인 것 같네요.